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관절TV 행복한 정형외과 의사 오승목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미세천공술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천공술의 수술 원리와 수술 방법, 적응증, 그리고 재활기간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릎 결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무릎 관절의 연골은 허벅지뼈와 정강이뼈의 이제 위아래로 다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연골은 유리나 도자기처럼 매끈매끈하고 탄력이 있는 조직인데요. 여기 연골이 깨지게 되면 MRI를 보시게 되면 이 회색 부분이 연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골이 깨지게 되면 깨져 있는 부분이 하얗게 보이고요. 여기가 이제 깨져 있는 부분이 관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색으로 보여야 될 연골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게 되고, 카메라를 집어넣고 보게 되면 이 지금 그림처럼 나머지 정상적인 연골들은 하얗게 보이는데, 깨져 있는 연골 부위는 이렇게 안쪽에 불그스름한 뼈가 노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탐침으로 사이즈를 재는데, 여기 이제 보이는 요 탐침이 한 요 정도가 한 5mm 정도 길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이제 관절경을 통해서 깨져 있는 연골의 사이즈를 재서 거기에 맞는 수술 방법을 정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릎 연골 교선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미세천공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천공술은 말 그대로 미세한 구멍을 뚫어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연골이 깨져 있는 부위 주변부를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큐렉과 같은 도구로 주변에 있는 주변부 연골이 안 좋은 부분과 아래쪽에 있는 남아있는 연골 하층을 이렇게 빡빡 긁어내게 되면 안쪽에 신선한 뼈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뼈는 아래쪽에 있는 골수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골수 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위로 나오게 해서 여기가 이제 선지와 같은 혈장과 이런 조혈모 세포, 이런 줄기세포들이 같이 섞여서 연골 비슷한 조직으로 만들어져서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것이 미세천공술의 수술 원리이자 수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어 있으면 요철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마다 관절이 이제 상하게 되는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요철을 없애기 위해서 이 선지와 같은 안에 있는 혈장 성분과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연골 비슷한 조직으로 채워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세천공술은 관절경, 구멍만 뚫어서 수술을 진행하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구멍을 뚫어서 한쪽으로는 카메라를 집어넣고 한쪽으로는 이제 기구를 집어넣어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한 3에서 5mm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척추 마취로 하반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수술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상대적으로 아주 짧은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세천공술을 할 때는 저희가 2mm짜리 금속정을 사용하거나 2mm짜리 K와이어라 그래서 강선을 이용을 하는데요. 보통 금속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색칠해 있는 부분보다 조금 더 깊숙이 이제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요. K와이어를 쓰게 된 경우에는 한 15에서 20mm 정도 깊이 정도로 이제 강선을 집어넣다가 빼는 것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 뼈를 노출시키고 난 다음에 안쪽으로 이런 금속 정을 이용하든 강선을 이용하든 이제 넣고 이제 빼게 되면 속에 있는 골수들이 이제 위쪽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골수들이 이제 그 물을 넣고 관절경을 보게 되면 노랗게 보이는데요. 이 노란 골수 속에는 이런 줄기세포들, 조혈모세포들과 줄기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골 비슷한 조직으로 이제 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하게 되면 그 미세천공술의 한계점이 있는데, 원래 우리 연골은 초자연골, 유리연골이라 그래서 매끈매끈하면서도 탄력이 있는 그런 조직이고, 우리가 이런 초자연골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으로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연골 세포도 있을 뿐더러 이 주변에 있는 이런 조직들이 섬유질, 질긴 막 같은 그런 게 아니라 탄력 있는 그런 유리연골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세천공술을 하게 되면 이런 유리연골이 만들어질 수는 없고, 디스크, 허리에 있는 디스크나 아니면 반월상 연골판처럼 실제 이제 연골 중에서도 질긴 막처럼, 우리 질긴 살처럼 되어 있는 그런 연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조직 검사를 해보면 섬유연골이 자라있지 유리연골이 자라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연골의 재생의 질을 좀 높일 수 있을까 해서 시작된 것이 콜라겐 주사를 같이 삽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물을 다 빼고 난 다음에 혈액과 골수들이 쭉 나올 때 이때 콜라겐을 같이 삽입을 하게 되면, 콜라겐이라는 것이 연골을 이루고 있는 기질 세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같이 이제 융합을 해서 조금 더 연골에 가까운
질이 좋은 연골이 생성될 것이다라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천공술을 하든 아니면 다른 연골 재생 수술을 하든 연골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처음 저희가 수술을 했을 때는 순두부처럼 조금 부스러지기 쉬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접착성이 있어서 연골 깨져 있는 부위에 붙어 있긴 하지만 체중이 과도하게 실리면은 이 연골의 이제 약한 연골 부분들이 부스러지거나 흩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시부터 6주까지는 체중을 싣지 마세요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6주가 지나야지 어느 정도 구운 두부 정도의 강도를 가지시기 때문에 구운 두부 정도의 강도를 가질 때 우리가 내 체중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6주차부터 목발을 떼시고 6주차부터 스쿼트 운동을 이제 시켜서 조금 근력 강화하는 쪽으로 체중을 실어서 근력 강화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쯤 지나야지 말랑말랑한 고무공 수준으로 가게 되고요. 3개월이 지나고 나면 특별히 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6주부터 3개월 사이에는 많이 걷는 운동 하시기보다는 근력 운동 위주로 진행을 해주시고 3개월이 지나시면은 나머지 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아까 6주가 지나야지 어느 정도 본인의 체중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6주간 보조기랑 목발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첫 3주간은 발끝만 디디도록 얘기를 드리고요. 발까지 들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또 넘어질 수가 있어서 발끝은 디디도록 말씀을 드리고 추가 3주간은 목발을 사용하긴 하시지만 체중의 한 3분의 1 정도는 앞꿈치로 살짝 디뎌보면서 목발 떼는 연습을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보통 집에 있는 체중계에 발 디뎌봤을 때 내 몸무게가 60kg다. 그러면은 한 3분의 1이면 20kg 정도 되는 그 정도 느낌으로 살짝 디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6주가 지나시면은 6주차부터 이제 스쿼트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3개월이 지나시고 난 다음에야 육체 노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운동은 꾸준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저희가 수술하고 한 이틀째나 3일째부터 기계로 CPM이라고 구부리고 펴는 기계 운동을 시키고 따로 운동을 또 알려드려서 각도 운동도 시키지만 그 각도 운동하고는 별개로 작은 각도 내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무릎이 구부리고 펼 때마다 무릎 속에 관절액이 돌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연골의 모양도 이렇게 몰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골 재생술 이후에는 6주간의 재활 기간을 지켜야 되고 이후에 이제 구부리고 펴는 운동들을 꾸준하게 하시면서 재생을 이제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세천공술 나도 가능할까? 우리가 보통 그 관절경을 봤을 때 뼈가 드러나 있는 경우에 미세천공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아서 10% 20%밖에 안 남았다. 그런 경우에도 좀 벗겨내고 연골 재생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50% 이하 정도 되시면 그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냐를 판단을 해서 본인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 그러면 일부러 이걸 벗겨서 수술하고 있지는 않고 뼈가 드러나 있거나 거의 10% 20%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런 경우에는 안 좋은 연골을 끌어내고 재생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골 결손 크기가 1.5 제곱센치 이상이어야지 보통 이제 보험이 되는데 보험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심사평가원에서 의사가 이제 술기를 하게 되면 시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심평원에서 평가를 해서 적절한 술기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의료수가를 이제 병원에 지급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환자분하고는 큰 이제 상관은 없는데 사이즈가 보통 저희가 작은 경우에는 미세천공술을 하게 되고요. 사이즈가 보통 한 10mm, 10mm 정도 이렇게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세천공술이 가능하나 한 15mm, 15mm, 한 15mm, 20mm 정도 되는 경우에는 연골 결손 크기가 어느 정도 이제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미세천공술 말고 다른 수술을 하게 되나 일단 크기가 너무 작아도 미세천공술을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세천공술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이제 많다 보면 재생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나이가 더 많아지시게 되면 아무래도 골수의 재생력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미세천공술 말고 드릴링으로 좀 깊게 넣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성장판 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나이가 어린 경우에도 보통 미세천공술보다는 다른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주 정도는 재활기간을 지킬 수 있으셔야지 저희가 이제 연골 재생술을 해드리는 거지 6주 목발을 못 찝는다 그러시면은 재생술을 보통 해드리고 있지 않고 다듬어 주기만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 초공술은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느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가 2제곱cm 이상 큰 경우, 아까 얘기 드린 한 15 곱하기 15mm 정도, 뭐 15 곱하기 20mm 정도, 그렇게 이제 사이즈가 큰 연골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미세 초공술로 구멍을 뚫어놔도 그 나온 이 연골들이 나온 이제 뭐 혈장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 위치에 있지 못하고 흩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다른 수술을 권유드리고 있으나 그렇다고 이 수술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결과가 연골이 또 잘 생기기도 하지만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골 밑에서 골수를 이제 나오게 하기 때문에 연골 밑에 뼈가 지금 중간에 있는 엑스레이처럼 여기는 골계사가 있는 걸 표현을 한 건데요. 이 골계사가 있다, 뼈가 이제 좀 죽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구멍을 뚫어도 제대로 된 골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세 초공술이 이제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모양이 일자 다리도 있고 오다리도 있고 X자 다리도 있는데요. 오다리인 경우에 안쪽에 연골 재생술을 한다, 그럼 결과가 좋지 않고, X자 다리인 경우에 바깥쪽에 연골 재생술을 한다, 그럼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많이 실리는 부위에 연골이 이미 깨져 있는데 그 부위를 재생술을 한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체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골이 쉽게 자라지 못하고 생기더라도 다시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리를 오다리 교정술이나 X자 다리 고정술 같은 수술을 통해서 다리 모양을 어느 정도 일자에 가깝게 만들어 드리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골 결손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그러면은 미세 초공술을 안 하고 다른 수술 어떤 걸 하느냐? 뭐 본인의 무릎 연골을 다른 데서 뽑아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자가 무릎 연골 이식술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일부 연골을 뽑아서 배양한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ACI라고 부르는 자가 무릎 연골 배양 이식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카티라이프라고 해서 늑골에 있는 연골에서 연골을 채취한 다음에 배양을 해서 넣어주는 수술도 있고, 카티스템이라고 그래서 제대열, 그 줄기세포가 탯줄에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그 상품화되어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이제 줄기세포를 넣어주던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초공술 결론적으로 좋은 수술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수술이 간단하고 1회로 끝나서 이제 수술이 좋은 수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기 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아무래도 결과가 이제 좋지 않을 수 있어서 2제곱cm 이상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수술하자라고 얘기를 보통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초자연골이라고 유리연골, 도자기와 같은 그런 유리연골이 아닌 질긴 살 같은 섬유연골이 생성되는 단점이 있어서 보통 콜라겐을 같이 이제 요즘에 넣어주게 됨으로써 결과를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발전 중인 수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세 초공술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행복한 관절TV 행복한 정형외과 의사 오승목 원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